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레이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술의 수업 수업을 하기 전에 이 미술의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미술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이 수업에 대한 교재라든가 아니면 이 성적 평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술의 이해라는 거는 이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지식과 이런 색채 표현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미술의 과정과 이런 색채의 기본적인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순수 미술하고 디자인의 이런 개념을 이해해서 또 미학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 미술과 사회적인 이런 관계에 이루는 이런 전반적인 연관성도 같이 연구하는 것이 이 미술의 이해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미술의 흐름하고 이런 미술의 용어 또 그런 미술에 대한 이해와 작품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또 이런 주제라든가 조형 요소라든가 색채라든가 이런 재료의 여러 가지 사용되는 그런 그 응용 또 거기에서 응용된 것들을 분석하고 또 이 작품들의 틀을 가지고서 작품에 대한 이런 감상, 이런 것들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런 그 미적 감각과 이런 표현의 폭을 넓힘으로써 더 나은 미술을 모색하고 미술품의 이런 미적 가치를 가지고서 이런 개연성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미술에 대한 맥락도 이해하고요. 또 미술에 대한 이런 시대별 또 양식별 이런 흐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과 또 색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순수 미술하고 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의 이해라는 이 수업은 여러 가지 미술에 대한 이런 그 역사라든가 시대별 역사를 이제 우선적으로 다뤄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그 양식별 뭐 그런 흐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미술을 알려면 아무리 그 작품이 좋다고 해도 이 작품이 왜 나왔을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미술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또 작품에 대한 탐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요, 이 미술의 흐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서 어떤 작품인지 또 이 작품의 주제는 뭔지 또 여기서 쓰여지는 이런 조형적인 특징이라든가 이런 요소는 뭔지 또 그 작품에 대한 이 색채랑 어떤 색채와 어떤 염료 뭐 어떤 성분 이런 색들에 대한 연구도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된 이런 재료들 뭐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작품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또한 이 개인별 작가 발표 실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작가 분석을 사례로 해서 뭐 색채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만의 뭐 다양한 이런 표현 방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지 표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수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험은요,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런데, 지금, 이게 이론으로 할지, 실습 과제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성적에 대한 평가는요, 출석,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 동영상 강의를 아마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20분이다 했으면 20분을 다 채워야지 만약에 19분 50초에서 끝내면 여러분들이 그게 출석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분이라고 지정을 하면 꼭 20분까지 잘 해야지 이게 출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저는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출석 체크가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게 그 몇 초만이라도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막 19분 50초로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19분만 들었다. 그러면 50초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끝까지 잘 시청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이 2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수업은 이론만 뭐 1차시, 2차시, 3차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간혹 제가 3차시에는 과제들이 뭐 실습 위주의 과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것들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을 병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평소 접수 및 과제를 20%로 정했습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지금 이런 식으로 15주를 가졌고요. 여러분들의 이 강의 진행 방식은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에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째 주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제가 이제 이 수업의 전반적인 이 강의에 대한 수업의 흐름을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3차 시에 그 자기소개나 아니면 자기 표현에 대한 것들이 간단하게 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주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2주 수업은 미술의 본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 이 미술사에 대한 거, 그것들을 간단하게 그 흐름, 미술의 역사라든가 그런 흐름과 거기에 특징적인 아주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들, 이것들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흐름과 분석에 대한 것들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미술의 특성, 그 다음에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흐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의 색 지각, 색에 대한 여러 가지 시지각적인 효과라 이런 것들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색에 대한 것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색채에 대한 그런 감정 효과, 그래서 우리가 색채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것들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화가 있어요. 어떻게 이 색채를 잘 써야지 이게 조화로운지, 또 이것들을 가지고 만든 색채 조화를 만든 이런 그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또 이 미술에서 또 우리가 중요한 이 자연주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그리고 자연주의를 주제로 해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서 하는 표현을 하거나 이런 찾는 연습들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런 아트 마케팅, 예술적인 이런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컬러 마케팅, 그 다음에 배색을 할 때는 어떤 이미지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색채 디자인,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의 캐릭터 디자인을 한번 구성해보는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과제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꼭 다 이루어지지, 이 수업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이런 미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미술에 대한 그 특성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디자인도 굉장해요. 이 미술에 의해서는. 그래서 미술과 디자인과 또 사실은 제가 전공이 색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색을
다루는 이 미술에서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시각적인 거겠죠. 그 중에서도 색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색에 대한 기본적인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색은요, 여러분들의 디자인이나 예술이나 뭐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아마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들을 다룬다면 또 뭐 나중에 뭐 미술의 이해라든가 명화 감상이라든가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미술의 이해를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 교재는 보통 여러분들 뭐 PPT에 관계된 여러분들 동영상이고요. 참고서적은 지금 제가 몇 개를 한번 뽑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수업을 들으면서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참고서적은 몇 권을 한 4개를 추천해서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도서실에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있는 이 교재를 4개를 다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 계획서를 쓴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 책들을 참고로 해서 보시다 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 교재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 미술의 이해에 대한 거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술의 이해는 이 미술의 제작, 또 미술사, 이런 색채나 이런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미술을 보더라도 봐야 되죠. 그리고 느껴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겠죠. 이게 무슨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고 느끼고 읽고 이해하는 이런 교육으로서의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감상입니다. 이 학생들의 그런 감성적인 지성에 배양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비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작품에 대한 이런 지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깨달음, 또 새로움의 창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미술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이 미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 녹아있는 미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주변에 여러분들은 아마 방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거실에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다른 각각의 장소에서 제 수업을 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우리가 보면 막 여러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주변에 책도 있고 뭐 스탠드도 있고 막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리는 미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집, 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이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런 의자라든가 가구라든가 또 아니면 뭐 이런 그릇 같은 이런 생활용품들, 이것들마다 아름다운 이런 색과 독특한 이런 디자인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태블릿 PC 같은 이런 전자제품들도 디자인의 그런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이런 아이콘, 이런 것들이 세련되고 감각 있게 디자인돼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자인만들을 미술이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미술은 이런 각종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일정한 그런 공간이나 평면에 예술적인 이런 형상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조형예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물론 이런 회화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서예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 광고, 사진, 이런 만화도 미술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화와 이런 조각 중심이던 이런 미술의 영역은 현대에 와서는 더욱 이런 확장돼서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는 이런 행위예술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쓰레기와 벽의 낙서까지도 미술의 영역으로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술의 그런 기초 이론, 그 다음에 실기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수록 구성한다는 겁니다. 또 이 미술에서 또 제가 아까 중요하다는 게 아마 색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색채도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이런 10가지 이런 색상안을 기본으로 해서 색의 삼속성인 색상이라든가 명도라든가 채도 그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런 색의 삼속성에 대한 거, 10가지 색상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겠죠? 물론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초로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암은 삼속성에서 이제 그 명도죠. 밝고 어둠에 대한 얘기. 이것도 이제 수업에서 다 이제 다뤄질 겁니다. 색상이 뭔지, 명도가 뭔지, 채도가 뭔지. 예, 그래서 또 여기에서는 이런 명암 표현, 밝고 어둠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입체, 그리고 평면 위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재밌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대 그리스, 뭐 헬레니즘 미술, 이런 미술 양식, 이런 것들을 개척한 화가들은 누구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의 유명한 그런 명화들을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 속에 담긴 그런 의미와 또 작가의 의도를 살펴보면서 감상도 해보고 또 서로 다른 그런 서양 미술과 다른 이런 동양 미술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미술의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들이 좀 더 미술을 하면서 독특한 창의력인 것들을 한번 발휘해서 본인의 그런 생각들을 솔직하고 또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수업할 수 있게 한번 이런 것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미술에 의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긍정적인 이런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또 건강한 지금 다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건강도 해치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이 시국이. 그래서 아울러서 이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건강한 이런 성격을 만드는데 좀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미술에 의해 수업을 이게 꼭 이 학점을 받기 위한 이런 수업보다는 내가 이 미술에 의해 수업을 들으니 좀 재미있었다. 그리고 좀 내가 다시 뭐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힐링이 되는 그런 거였다. 그런 수업이 되기를 저는 좀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수업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한 학기 동안 이런 강의 계획도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또
이거는 미술 작품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 분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술 비평이라는 거는 뭐냐? 그럼 이런 것들은요, 작품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석은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어, 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거기서 어떤 사람은 형태만 유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색채만 가지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법만 가지고 하는 사람, 이렇게 그리고 이 분석하는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 작품 분석은 일반적으로 작품 분석이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주제에 대한 이런 정당성이나 개연성, 적합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요. 주제에 상응하는 이런 발상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 발상을 구체적으로 시키는 이런 표현 양식이 적절하게 선택되었는지 또 그 성취도를 가름해보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떻다, 저떻다, 뭐 다양하겠죠. 예, 그래서 이해를 하고 또 이 창작자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에 대한 것들을 성찰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관적인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서 장단점을 구별하게 하다 보니 이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죠. 거기에서는 이런 작가의 이런 개인 양식과 시대 양식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뭐냐면요. 한 예술가의 양식이나 표현은 독창성을 가지지만 여러 작품들 사이에는 이런 유사성 또한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의 작품에서 개성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통은 개인 양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작가를 포함한 다른 작가, 공유되는 이런 표현 양식을 우리는 보통은 시대 양식, 또 이것들을 우리는 유파 양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사조를 파악하고 시대나 문화적인 이런 개연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주제와 내용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 보통은 이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때 이 작가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가? 우리가 이제 작품을 여러분들이 주제를 보고 가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 종류가 뭘까? 뭘로 그린 걸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포스터 컬러인가? 수채화인가?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유체로 한 거를 유체화로 한 거를 알겠죠. 그리고 제작 연도도 이제 뭐 나오겠죠. 그리고 어디에서 있는지, 그리고 이거 어떤 그림인지 이런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작품의 제목이라든가 주제, 또 주제 표현에 대한 이런 정당성, 개연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작가가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발성을 하였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뭐 당시 이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것들을 이런 미안석이라는 설도 있고 뭐 복원설이라는 이런 것들을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형 요소 또 조형 원리에 따른 분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의 기본 요소인 점이라든가 선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색채라든가 통일감이라든가 변화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율동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형식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이유한 작품의 저음을 가지고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또 재료에 따른 분석입니다. 작가가 자신의 주제와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또 그것이 충분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했는지, 또 작품의 주제와는 적합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 수묵하죠. 그래서 자아상에 대한 것들이에요. 두 개가 다. 그래서 하나는 동양의 작품이고 아래는 이 서양의 작품이래요. 그래서 위에는 이 윤도사라는 이 자아상의 작품인데 이런 것들은 이 종이에 수목은 보통 먹으로 해서 효과를 주죠. 그래서 이런 그 표현에 있어서는 이 재료가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요. 아래는 렘브란트 자아상인데 이거는 이제 유체화로 했죠. 그래서 유체 물감의 특징은 그렸어요. 그럼 그 유체 물감의 특성이 뭘까? 또 유체 물감을 가지고서 이런 표현하는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작가가 의도한 이런 것들의 연관성이 무엇일까 하고 퀘스천 마크를 가는 거죠. 이거 말고도 다른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것들을 보고서 이 형태가 왜 이럴까? 자아상인데 저 사람은 정면을 봤는데 이 사람은 약간 측면으로 했네. 뭐 그렇게도 보고요. 그 시선을 어떻게 봤나? 뭐 그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조형 요소하고 표현 방식에 따른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 분석이라는 거를 아마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점이나 선이나 면이나 이런 색채, 통일, 변화, 균형, 율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작품 분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표현 방식의 작품의 분석은 각각의 그런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림의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고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방법이겠죠. 또 미술에는 크게 사실적인 표현, 이것들을 이제 재현적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또 변형적 표현을 우리는 심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상적 표현을 우리는 추상적 표현이라고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재현적인 표현이냐, 심상적인 표현이냐, 뭐 이런 추상적인 표현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재현적인 거는 사실적인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상적인 표현은 변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현적이냐 심상적인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식 분석에서는 아까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점선면, 색채, 통일, 변화, 균형, 율동 등의 방법들을 작품 분석을 하고요. 또 표현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각의 그런 표현 내는 그런 그림의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고 주제에 따라서 얼마나 나타날 수 있고 분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사실적이냐 변형적인 거냐 이런 그 비대상적인 거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적인 표현을 아까 제가 사실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이나 이런 자연과 같은 대상의 형태나 색을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객관적인 이미지나 이런 형태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상적인 표현은 표현하는 그런 감정, 기억, 그 다음에 이런 상상에 따라 우리가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색을 하나 뭐 빨간색이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이게 연상하거나 생상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왜? 다 이게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요.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일상의 그런 합리적인 논리나 간섭에서 벗어나서 이런 상상의 세계나 이런 무의식의 이런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심상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추상적인 표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이런 그 약간 형태를 애매하게 한 거다. 아니면 그런 점, 선, 면, 색채 그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형태가 없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이런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각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차시 수업에는 이런 그 한 학기 동안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미술의 아주 기초적인 이런 요소와 이런 표현의 방법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2차시 수업 때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